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다카 프로그램 12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 발표를 했습니다. 합법 신분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다카 수혜자들에게 장기 취업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보다 손쉬운 길을 열어주는 등의 프로그램들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정책과 관련해서 불법 입국을 보상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의회나 법원, 미국 국민의 승인 없는 오늘의 행동은 불법이고 위헌이다라고,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첫날 폐기를 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 노동시장이 변곡점에 서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 수요가 추가로 약화하면서 구인뿐만 아니라 현재 일자리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변곡점에 서 있다라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분석입니다. 미국에서 다시 주택 임대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주택 임대료가 조금 둔화가 되면서 이제 주택 임대료가 이제 하락을 좀 했었는데요. 현재 북동부 지역 그리고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임대료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최근 들어서 한 4% 정도 임대료가 평균 인상이 되는 추세다라고 하는군요. 올해 미국의 재정 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4개월 전보다 27% 늘어난다라고 하는군요. GDP의 7% 수준,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이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재정 적자가 크게 예상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에서 열린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적 동방자 협정에 서로 협명을 했습니다. 양국의 관계를 동맹관계로 격상을 한다라고 전격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정세가 상당히 요동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 열풍의 최고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엔비디아가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에 등극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무서운 기세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하더니 3조 달러까지 돌파를 하면서 시총 1위에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최근 항공기 안전 문제가 불거진 미국의 보잉사가 당국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보잉 737 맥스 부품을 숨겼다라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737 맥스 기종의 부품들을 옮기거나 관련 기록을 위조했다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북반구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산불이 상당히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뉴멕시코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이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소 17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요. 여의도 28배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진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북반구 전체적으로 때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성지순례를 떠난 무슬림 550명이 더위로 숨지는 사망하는 그런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6월 이른 더위에 익숙하지 않은 미국의 동북부 지역, 심지어는 보스턴, 매사추세츠, 오데호 인근 지역들까지 지금 90도가 훨씬 넘는 그런 폭염으로 상당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군요. 달라스 지역에 넷플릭스 체험관이 문을 엽니다. 넷플릭스 하우스라는 곳인데요. 달라스 갤러리아 쇼핑몰 내에 넷플릭스 하우스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포함해서 넷플릭스의 인기 작품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이다라고 하는데요. 달라스와 펜실베니아 프루시아, 킹 오브 프루시아 쇼핑몰 이렇게 두 곳에 넷플릭스 체험관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가 더 넓고 편리한 시온마켓 2층으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미주 한인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유럽, 중남미, 동남아, 모국 관광 및 건강검진까지 토탈 대행 서비스 해드립니다. 대한항공 델타 판매 대리점인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으로 편리하고 즐겁게. 호텔과 식사의 진심인 푸른투어가 당신의 꿈을 추억으로 만들어드립니다.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피로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미국의 재정 적자가 상당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경제 전망이 나왔는데요. 의회 예산처가 어제 발표한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예산 경제 전망 업데이트에서 올해 재정 적자 규모를 1조 9천억 달러로 추산을 했습니다. 지난 2월에 1조 5천억 달러로 예상을 했는데 크게 늘어났죠. 네, 27%. 원래 지난 2월 예상보다 몇 달 사이에 재정 적자 규모가 27%나 크게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2034년까지 계속해서 재정 적자는 늘어날 것으로 2조 8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올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7%를 찍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왔습니다. 올해 재정 적자가 몇 개월 사이에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이유는 정부에서 푼 돈이 너무 커서 그렇다는 것이 의회 예산처의 해명인데요. 재정 적자를 상향 조정한 이유를 대규모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지금 계속되는 뭐 정부 정책 명령 등으로 많은 숫자의 대학 그 졸업자들의 학자금 대출을 현재 탕감해주고 있죠. 그게 이제 규모가 의회를 통해서 진행하는 대규모의 법안 제정은 실패를 했지만 정부에서 이 학자금 탕감에 돈을 계속해서 많이 쓰고 있으면서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관련 비용이 상당히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은행 구제비용 회수, 은행권 상당히 흔들흔들했었잖아요. 근데 그 은행 구제비용 회수가 좀 지연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또 정부에서 지출한 비용들이 회수까지 늦어지면서 이래저래 지난 2월의 재정 적자 예상보다도 27% 재정 적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는군요. 정부가 돈을 또 많이 푸니까 또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난 연초의 예상보다는 아주 조금 경제 성장률은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3.1%였는데 올해는 이제 좀 경기가 상당히 경제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죠. 그러면서 지난 2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2.0%로 크게 낮췄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경제 성장률을 크게 낮췄는데요. 1.5%, 네, 1.5%로 크게 낮췄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3.1% 경제 성장률에서 올해 좀 경제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예상과 함께 경제 성장률을 지난 2월에 1.5%까지 낮췄었는데 이번에 발표를 통해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경제 둔화나 침체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조금 바뀌면서 경제 성장률을 그나마 2.0%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은 상당히 둔화된 수준이긴 합니다만 지난 2월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예상 자체는 의회 예산처는 내년 초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긴 했는데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올해 안에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네, 9월하고 그리고 연말 12월 최근에 이제 경기 둔화 조짐을 확실히 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의 분석은 노동시장, 고용시장이 상당히 흔들릴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입니다. 고용 변곡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구인 자체도 상당히 위축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현재 일자리 자체가 타격을 받으면서 많은 좀 해고가 발생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고용 시장의 변화와 함께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 9월과 12월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또 골드만삭스의 전망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좀 엇갈리는 그런 예상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확실한 거는 좀 어려워지기는 살림살이가 이제 실제 가구, 실물 경제, 실제 가구들의 살림살이가 조금 어려워진 거는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고용 시장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좀 어려워지나 봅니다. 네,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슬슬 다가오는 것 같죠. 광고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캐롤튼에 바다 여행 갈까? 캐롤튼에 바다가 있어? 해산물 투고 전문점 바다 여행. 싱싱한 우럭회 콜. 어머 이 쌩찡이 산낙지도 콜. 광어, 우럭, 도다리, 멍게, 해삼 등 모든 해산물 살아있는 크랩과 랍스터도 바로 쪄주는 싱싱한 바다 여행. 지금 전화 주문하고 픽업해서 바로 드세요. 469-598-1600 캐롤튼 H마트 옆 바다 여행 469-598-1600. 더 나눔 성금을 나누기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해 회복을 위한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신 개인이나 단체는 더 나눔 신청을 해주세요.
주변의 불우한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추천해 주셔도 됩니다. dkfoundation.tx.org 혹은 달코라.com에서 더 나눔을 클릭하세요. 문의는 이메일 info@dkfoundation.tx.org 또는 972-620-6296으로 전화하세요. 더 나눔 캠페인은 회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합니다. 나눔은 사랑입니다. 더 나눔은 행복입니다. 함께하는 밝은 미래 DK 파운데이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유익한 정보가 한 장에 클릭하면 텍사스가 보입니다. 클릭하세요. 달코라.com 달코라.com 어제가 이제 다카 프로그램이 실시된 지 12주년이었다고 하는데 백악관에서 기념식에서 예고된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큰 규모의 불체자 구제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획기적인 그런 불법 체류자 구제 프로그램인데요.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주겠다. 더 나아가서 이제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하면은 당연히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불법 입국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미국에 뭐 유학생으로 왔든 아니면 뭐 관광으로 왔든 어쨌든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했다가 오버스테이가 되면서 불법 체류자가 되었는데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하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구제를 받게 되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게 현행법인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것은 지금 이제 뭐 국경을 그러니까 넘어서 뭐 불법으로 미국에 밀입국한 그런 불법 이민자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구제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뭐 불법적인 그런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한 50만 명에서 70만 명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뭐 파격적인 그런 거죠. 이전에는 불법 밀입국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미국 밖으로 나가서 뭔가 다시 뭐 신분을 해결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었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라틴 불법 이민자들, 히스패닉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들이 해당이 많이 되겠죠. 이제 미국에 이제 불법적으로 이렇게 넘어 들어왔다가 밀입국을 했다가 또 이제 미국에 뭐 히스패닉계 미국 시민권자인 히스패닉계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혼을 해서 신분 구제를 받고 뭐 미성년 자녀들까지 뭐 혜택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그 불법 입국자들 구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어제 다카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죠. 다카 수혜자들에게도 롱텀 취업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또 프로그램을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실 2년마다 노동 허가를 갱신하는 식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다카 수혜자들이. 그런데 이번에 어제 발표한 것은 이제 다카 수혜자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고용주로부터 이제 제안을 받은 경우 H-1B 같은 그런 취업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한국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다카 수혜자들에게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정식적으로 취업을 하면은 이렇게 H-1B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또 파격적인 그런 이렇게 취업의 길을 뭐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12년 전
다카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가장 규모가 큰 그런 최대 규모 불체자 구제 방안을 어제 뭐 예고가 되었습니다만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히스패닉계들의 표심을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잡기 위한 그런 행보라고도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이 영향이 또 여러 가지로 어떻게 있을지 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취임하자마자 불법적인 어떻게 보면은 의회와 국민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다라고 하면서 취임하자마자 폐기하겠다라고 지금 장담을 하고 있는 그런 불체자 구제 프로그램이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엔비디아가 어제 마침내 시총 1위에 올랐습니다. 대단하죠.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이게 지금 뭐 올해 들어와서만 뭐 시총 2조 달러를 넘기면서 2위에 애플을 제치고 2위에 오르더니 3조 달러를 제치고 마침내 3조 달러를 제치더니 마침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제치고 시총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얼마나 더 오를 것인지 이 참 흥미롭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오랜 세월 동안 정말 IT 기업의 선두주자로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엔비디아는 사실은 아직도 엔비디아는 도대체 무슨 회사에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 말이 많은데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됐을까?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그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 남자들은 다 알죠. 네, 그 엔비디아, 뭐 지포스, 뭐 그런 그래픽 카드 만드던 회사였습니다. 옛날에 한때 이제 뭐 컴퓨터에 막 2000년대 해가지고 이제 9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래픽 카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컴퓨터 게임이 유행하면서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그런 회사였는데 뭐 2000년대 생각을 하면은 모든 컴퓨터에 사실상 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들어갔다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죠. 물론 이제 AMD라는 경쟁사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한때는 이제 뭐 엔비디아냐 AMD냐 막 경쟁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놓고. 그런데 이제 이제 그 시대는 아니에요. 이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 만들던 회사였는데 AI의 핵심 부품 칩을 생산하기 시작을 하면서 AI 성장과 함께 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고 지금 뭐 사실상 독점이다라고 봐도 80% 이상을 전 세계에서 AI 칩을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뭐 예전에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를 거의 독점하던 시절보다 뭐 훨씬 더 무시무시한 회사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뭐 AI와 함께 이렇게 성장을 한 엔비디아가 그 어마어마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시총 1위에 마침내 올랐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AI 칩 만드는 회사인데 과연 이 칩 만드는 회사의 이 성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이라도 엔비디아 주식을 사야 하는가? 아무튼 요즘에 엔비디아 열풍이 대단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띄워드립니다. 더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시원한 노래 띄워드립니다.